1년에 10% 수익 나면 4천이에요. 40, 50대에 그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20, 30대 엔비디아로 10배 났다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 원으로 10배 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40, 50대에 몇 억 가지고 1년에 10% 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시면 투자가 되게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적립식 사는 거예요. 적립식 매달 사요. 그러면 뭐 반토막이 나건 뭐 2배 오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IRP를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돈 돌려주잖아요. 아마 900만 원 넣으면 140 얼마 아마 돌려줄 거예요. 근데 그거 무위험 수익 아닌가요? 그냥 내가 주식 좀 자신이 없고 그런 공포에 나는 못 견디겠다. 주식은 그런 공포가 앞으로도 수백 번 겪어요. 그때마다 공포에 절호했으면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자산을 모아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런 생각할 거면요 돈을 못 모읍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하면요 아예 못 모아요. 용돈 쓸까봐 어디다 뭐 저축을 못한다 이러면요 모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IRP는 저는 그냥 무조건 하시라 그래요. 왜냐면 그냥 강제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보다 좋은 투자 자산은 없어요. 세상에 15% 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부가 그것도 합법적으로 어디 가서 이 900만 원 놓고 15%돈 벌겠어요 사실은. 이사님께서 이제 평소에 이제 투자 관련해서 초보자 분들이든 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든 간에 일론 머스크 책을 이제 추천해 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할 거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결국엔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눈을 가져야 하잖아요. 네. 이 일론 머스크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저도 이제 좀 불호 쪽이었으니까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하도 말하는 것도 막 너무 거칠고 막 자기가 제일 잘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그렇죠. 그래도 뭐 대단한 사람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호감형은 아니었다. 호감형은 아니었죠. 근데 23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 자서전이 나왔잖아요. 전 자서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 관심은 있으니까 읽어보자.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석이었어요. 추석 때 시간 되니까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 스토리 자체가. 저는 몰랐던 사실이 남아공에서 엄청 왕따 당하고 고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와서 어쨌든 자수성가 했잖아요. 맞아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비난했던 게 제가 좀 약간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엄청 고생해서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도련님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랑 달라요. 이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학대도 당해보고 어쨌든 이런 시간에 성공했죠. 페이팔 그거 이제 해가지고 성공해서 막대한. 근데 제가 뭐에서 한번 충격받았냐면 페이팔을 매각하고 나서 이제 평생 먹고 살아도 되는 돈을 벌었는데 이걸 가지고 올인을 하더라고요. 그 스페이스X에 이거 망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근데 진짜 여러 번의 고생 끝에 4번째 발사만에 성공한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돈 다 날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막 돈 빌리러 다니더라고요. 야, 이렇게 젊은 시절의 부자가 아니 뭐가 아쉽다고 저렇게 목숨 걸면서 이렇게 할까. 그리고 테슬라도 그때 또 투자도 원래 자기 회사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걸 인수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인정 못 받을 때잖아요. 뭐 전기차가 있는. 근데 그 둘 다 어렵다는 전기차 산업, 우주항공 요거를 남들이 안 하는 걸 먼저 해가지고 성공 반열에 올리는 그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테슬라도 망할 뻔했죠. 네, 맞아요. 애플아텍에서 인수해서. 맞아요. 근데 어쨌든 쥐어짜고 뭘 해서 직원들 막 닥달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자고 잠도 자고. 근데 어쨌든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는 과정도 되게 드라마틱했지만 지금 성공했는데도 마인드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게 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반성했던 게 세계 최고 부자도 저렇게 잠 안 자고 일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 느꼈던 게 주식 투자 저는 주식 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진짜 테슬라 주식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랑 함께하면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망할 거면 이 사람 진작 망했다. 죽어도 안 망해요. 이 스토리 보면 망할 것 같은데 다 살아요. 그리고 실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전기차 있죠. 그 발사 기술 장난 아니잖아요. 이 역추진해가지고 재활용 하는 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하고 있죠. 거기다 자율주행 택시. 이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역사를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 어쨌든 성공 스토리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 그런 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냐 한국 주식이냐 상관없이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 자서전은 꼭 읽어보세요. 네. 거기에 많은 정보들도 담겨 있고 그 책 읽으면 저랑 똑같긴 하실 거예요. 아, 테슬라 주식 사고 싶다. 아마 그 생각은 드실 텐데 사고 안 사고는 자유지만 산다 이런 개념보다 되게 많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CEO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도 되게 배울 수 있어서 진짜 종합적으로 성공한 사람 뭐가 다르긴 하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꼭 이렇게 강추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찰리 먼거가 예.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2명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네. 정말 과대평가하죠, 자기를. 그렇죠. 대놓고 자랑하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되게 무시하죠. 저 사람 너무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찰리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런 사람일수록 과소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알아봐야 된대요. 그렇게 이제 그게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거 보면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왜 저런 짓거리를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미국 경제 순항하고 있고요. 네. 자기가 말한 대로 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지금 너무 놀랐거든요. 네, 신기하죠. 네, 신기하게 그렇게 가요. 근데 어쨌든 과대평가를 본인 스스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소평가를 했지만 그걸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일론 머스크. 허풍 떠는 것 같지만 그 말을 그냥 허풍 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진짜 정답들이 되게 많고 실제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찰리 먼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찰리 먼거가 인터뷰를 했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가 50% 이상,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난 경험이 3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유를 들면서 엄청난 하락장, 본인은 어떠셨냐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평생을 지금 90살 넘게 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50% 넘게 빠지는 걸 딱 3번 경험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거에 흔들릴 정도라면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라. 내가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투자할 그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이사님 역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기업의 본질을 봐야 하고 공포 속에서 사고 탐욕 속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경험도 많으시고 현장에 딱 계시니까 더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역행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공포에 살아? 그 말은 쉬운데 안 됩니다, 사실. 공포에 내 돈을 예를 들어 넣기 어려워요. 몇 천만 원, 몇 억 이걸 어떻게? 안 돼요. 되게 어렵고 탐욕에 이제 그 팔아야 되는 것도 남들이 다 사고 있는데 나 혼자 팔아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팔면 이거 팔고 날아가면 어떡하지? 네, 맞아요. 그리고 나 혼자 틀린 것 같고 뭔가. 원래 사람이라는 건 군중 안에 들어가는 걸 되게 평온하게 느끼잖아요. 남들 그냥 따라가는 거를. 근데 그거랑 진짜 반대로 소수에 서야 되는데, 근데 그 소수에 서야만 성공을 하는 게 맞아요. 주식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이 대부분 안 돼 있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만약에 반토막이 났을 때 찰리 먼거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해요. 막상 오면 못합니다. 진짜 왜냐면 50% 빠지면 뭔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팔게 돼요, 사실은. 네. 당연히 주식 팔게 되고 더 손실을 보기 전에 이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역행해서 산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을 때 판다는 것도.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얘기해서 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약간 이제 조금씩 탐욕장이 오겠죠. 올 텐데 급락장이 언젠가 올 거거든요. 분명히 옵니다. 그때 한번 무조건 훈련을 해보세요. 버텨보세요, 진짜. 20% 손해를 보더라도 버텨보는 그런 경험들 해보시고, 그럴 때 내 용기를 내서 또 사보기도 하고, 진짜 괜찮은 자산이라면 그게 훈련을 해봐야 몇 번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옆에서 누가 아무리 워런 버핏 그 스승님이 와서 얘기를 해서 하라고 해도요,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누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과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애초에 그렇게 투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냥 적립식 사는 거예요. 적립식 매달 사요. 그러면 뭐 반토막이 나건 뭐 2배 오르건 상관없어요. 월급날 그냥 들어가게 해놓고. 네, 맞아요. 그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IRP를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900만 원 이제 IRP에 넣으면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돈 돌려주잖아요.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그때 아마 900만 원 넣으면 140 얼마 아마 돌려줄 거예요.
근데 그거 무위험 수익 아닌가요? 그냥 거의 공짜로 주는 건데 대신에 55세까지 돈 빼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1년에 900만 원 치니까 한 달에 70 얼마씩 그냥 강제 저축하세요 거기다. 내가 주식 좀 자신이 없고 그런 공포에 나는 못 견디겠다. 주식은 그런 공포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20세인데 만약에 60세까지 투자하잖아요. 수백 번 겪어요. 그때마다 공포에 절여있으면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자산을 모아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진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 경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만 아는 거지 그냥 안 하고서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는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젊은 분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IRP를 아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목돈 찾을 일 생길까 봐. 55세 전에 찾으면 뱉어내야 돼요. 받은 거를. 그걸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할 거면요 돈을 못 모읍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하면요 아예 못 모아요. 목돈 쓸까봐 어디다 뭐 저축을 못한다 이러면요 모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IRP는 저는 그냥 무조건 하시라 그래요. 왜냐면 그냥 강제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보다 좋은 투자 자산은 없어요. 세상에 15% 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부가 그것도 합법적으로 어디 가서 이 900만 원 넣고 15%돈 벌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정부가 거의 보존해주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보너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돈 찾을까 무서워서 안 하는 건 저는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저축 효과에다가 그리고 55세까지 그거 1년에 900만 원 하면 얼마 모일까요? 진짜 꽤 될 거예요. 엄청 모여요. 그게 시드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거기다가 꼭 주식하라는 게 아니라 ETF도 많고 하니까 뭐 나는 그냥 금 ETF만 하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S&P 500만 원 하겠다 한국 뭐 코덱스 200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달 사는 거예요 그냥. 고민도 없어요 사실은. 뭐 주식시장 빠지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싸게 사니까. 고민 그런 이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그 20대 초년 그 직장인들은 저는 IRP 무조건 해야 된다. 그냥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노후를 대비해서라도.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작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분들이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30대 때 어떻게 재테크를 했었냐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쓸 걸 씁니다 그달에. 그래서 뭐 한 75만 원이 남았다 그달에. 그냥 그게 저축인 거예요. 별도 저축 통장도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회 초년생분들 특히나.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사회 초년생분들이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40, 50대도 또 많으시잖아요. 자녀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려서 강제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게 진짜 내 자식들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 이제 복리효과 생기면 되게 무섭거든요. 예. 물론 거기도 예금할 수 있지만 예금 이자 2%대밖에 안 되는데 물론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지만 S&P 500이 연간 평균 수익률이 9%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복리로 쌓이면 10년,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해요. 네, 네,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니까 900만 원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 20년에서 9% S&P 수익 난 걸로 계산해보니까 그게 이제 전체가 4억이 넘더라고요. 매년 900씩 넣었을 때. 매년 900이면 사실 한 달에 100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원금만 해도 이제 900 넣으면 20년 하면 한 1억 8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은행 예금 금리 정도로 하면 2억 좀 넘어요. 아, 네. 근데 S&P 500으로 바꾸면 2배가 더 벌어져요. 4억이 넘어가는군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자산이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복리 효과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근데 복리 효과 왜 못하냐면 1, 2년 하다가 5년까지도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자산 규모로 보면. 그래서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하다 말아요 다들. 근데 이게 10년 넘어가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20년 넘죠. 시드가 커지죠. 4억하고 2억의 차이는 엄청나고요. 거기서 또 수익이 1, 2%만 벌어져도요. 자산은 계속 점프를 해요. 진짜 무서운 건데 그걸 못 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저희 촬영일 기준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부동산도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어졌고요. 대출이 막히니까 전세도 쉽지 않아졌어요.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또 강화됐고. 그런데 이제 주식은 국내 증시가 불장이고 뭐 미 증시도 잘 가고 있고 금도 좋고 좋습니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이제 DSR 뭐
이런 식으로 다 막혀버리니까 주식담보대출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DSR에. 그러니까 내가 시드가 좀 적다, 좀 규모 좀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적정 비율로 잘 현명하게 한다면 좋겠지만 주식담보대출을 레버리지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 하락이 크게 좀 한번 왔을 때 청산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이런 특정 케이스를 포함해서 이제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께 한번 전체적인 이런 특정 케이스 그다음 전체적인 조언과 함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담보대출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건 좀 위험해요. 언제든지 급락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크거든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하고 히토리 문제 때문에 한번 싸웠을 때 그날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서 한 10% 빠진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날 청산된 분들이 꽤 돼요. 아니 10% 빠졌는데 왜 청산되지?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비트코인은 10배 레버리지도 쓰거든요. 그럼 10배면 10배 쓰면 10% 빠지면 원금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신용대출할 때 한 3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한 30% 정도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30% 빠지면 이제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수가 그렇게 빠지진 않겠지만 개별 기업은 고점에서 잘못 사면 30% 순식간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 나쁘면 그냥 털려버리는 거예요. 내 원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올수록 B2는 하지 마시고 B2를 저는 권장은 안 하지만 B2를 해야 될 때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냥 망한다 싶을 때. 완전 하락. 예, 진짜 기회 왔을 때, 와. 폭락할 때. 그 슈퍼개미 분들이 그럴 때 B2 실제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빚내요, 그때. 빚내서 더 사요. 와. 근데 그분들은 그 빚의 규모도 클 네, 거잖아요. 크죠. 예. 와. 그리고 슈퍼개미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한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이 그러면 이렇게 다 주식만 갖고 있으면 생활비 뭘로 써요? 팔지도 않으시고 거기서 대출 받아 쓴대요. 생활비를. 주식 담보. 와. 주식을 담보로 해놓고 그렇군요. 그게 더 낫대요. 네. 예.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 돈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비 쓰는. 와. 이게 실제 근데 대주주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완전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네. 맞아요. 왜냐면 워낙 금액 자체가 크니까 되도록이면 빚을 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지만 굳이 할 거면 그 오히려 좀 너무 싸질 때 좀 위기가 와서 그럴 때 하셔야지 지금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주식만이 아니에요. 주식,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네. 금도 있고 암호화폐도 괜찮아요. 지금은 뭐 근데 너무 잡코인은 많으니까 되도록 뭐 비트코인처럼 알려진 거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열릴 거고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실물 자산을 이제 토큰화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장도 열릴 거고 지금 네이버가 그거 하려고 두나무랑 손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시장 열릴 거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리츠가 이제 약간 예전에 부동산 리츠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게 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건물을 조각 내 가지고 그런 거네요. 네. 주식화해 가지고 이제 근데 그거를 발행하는 건 네이버가 발행해주고 유통해는 거 업비트 있잖아요. 업비트가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모델이 이제 일상화 될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두나무랑 이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에서 쇼핑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쇼핑할 수도 있어요. 와. 그럼 이제 포인트를 더 많이 준다거나 M+, 그럴 수 이런 있어요. 거 예. 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도 오기 때문에 아직도 코인을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 마인드는 버리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사기인 코인도 있죠. 근데 주식도 사기가 있어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어떤 코인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주식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좀 합리적으로 자산 배분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시작은 하자. 소액이라도 이게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되도록 잘 아시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 분들은 이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IRP 말씀드렸지만 20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아직 뭐 30대 초반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 생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마인드를 모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아파트 그냥 나 쇼핑하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자산을 계속 모으세요. S&P 500을 매달 모으시 아까 그런 것처럼 강제적으로라도 자산을 아니면 나 삼성전자 진짜 앞으로 10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삼성전자를 매달 사서 모으시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시드머니를 무조건 키워야 된다.
시드머니가 너무나 중요한 게 비트코인 100만 원 가지고 100% 벌어도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사실은 시드머니가 작으면 네. 물론 10배면 1000만 원이니까 좋죠. 네. 그래도 1000만 원 갖고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시드머니가 1억만 있어도요. 10배면 10억이고 그리고 20%면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커져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에 IRP만 해가지고 한 20년 계속 모아가지고 3, 4억 모았다. 1년에 10% 수익 나면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 50대에 그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20, 30대 엔비디아로 10배 났다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 원으로 10배 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4, 50대에 몇 억 가지고 1년에 10% 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시면 투자가 되게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들 긴 시간 동안 나눠주신 연수환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